바로 얹어야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이거 순서는 제가 상관없이 좀 말할 텐데, 먼저, 외교죠, 외교. 안보부터 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업적입니다. 우리 얼굴을 지울게요. 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겁니다. 이 탄핵 전국부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하고 순서하고 좀 상관없이, 네. 말씀하십시오. 유면서 이걸 맨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여러분. 통합진보당 해산, 맞죠? 이석기, 그리고 징역 12년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이거를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얼굴은 가려도 되죠, 그죠? 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철폐하셨어요. 그죠? 개성공단 철폐하시고, 대북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김대중 때, 핵대중 때 24억 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뭐 2조 8천억 되잖아요, 그죠? 네. 노무현 때 43억 불, 정상회담 비용까지. 네. 네. 이명박 때 19억 달러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북 지원액 3억 3,727억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북 상호주의를 제시했어요. 남북 상호주의가 뭐냐면 대화를 위한 대화 금지다. 그리고 저들이 괴롭히고 뭘 괴롭히고 도발을 하고 하면 없다, 대화 없다, 허죽이 없다. 이렇게 딱 상호, 네가 잘하면 우리도 잘한다. 네가 못하면 우리도 혼내준다. 이런 식으로. 외교의 기본 원칙이죠. 맞습니다. 상호주의. 맞습니다. 예. 확성기 사건도 있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북한 지뢰 도발에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사과받아냈어요. 유감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 위협 시, 북계의 전쟁 위협 시에 도발 원칙 선제 타격을 전환을 했고, 앞 1선 부대장, 사령관, 사단장들한테 그냥 보호받지 말고 너가 쏴라. 그렇죠. 현장 조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말했던 김정은 참수 부대를 창설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참수시키려 하다가 그 전에 참수 이렇게 표면상의 특수부대 전에 밑에 작업 이렇게 치던 국정원하고 공작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김정은 암살 미수로 돌아가는 바람에 탄핵 역풍까지 불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작을 할 만한 걸 하신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16년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재개해가지고 김정은이 막 확성기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말. 확성기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쪽에서는 음악만 틀어도 그래서 사실은 음악만 틀었었습니다. 사실. 그럼요. 예, 음악만 틀어도 이게 무슨 노래냐, 노래가 너무 좋다. 젊은 애들이 그게 또 북한 병사들이 총가고 그게 이제 전부 다 퍼지고 거기서 반응 좋은 걸 알고 귀순도 하고 하니까 그걸로 USB를 미국하고 막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 집단 말씀대로 붕괴 위협을 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시켰고 그 다음에 사상 최초로 평양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애국가를 연주했다는데 이게 그때 체육 경기 관련인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11년 만에 통과를 시켰고. 북한인권법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이후에 팔로우업 되는 게 북한인권재단을 맞습니다. 북한인권센터도 설립하고. 예, 그거를 법률이 존재하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냥 문재인 정권하고 뭉개고 안 하죠. 그냥 뭉개고 있어요. 안 하고 예산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92년 해체된 한미연합 부대를 사당 규모로 재창설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네, 그다음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를 얻어냈는데 노무현 때는 이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이번에 또 문재인이 이걸 또 환수하겠다는데 실패했죠. 작전 능력 검증도 안 되고 저들도 어쨌든 저때 무슨 국가보안법 폐진 이런 얘기는 꿈도 꾸지 못하던.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한미동맹에서요. 북4D를 해가지고 탐지 방어 교란 파괴 계획 수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6번째 잠수함 사령부를 신설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도산 안창호하면서 세계 바지선 북계권을 인정 안 하면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예요. SLBM이라고. SLBM. 그렇죠. 수중
탄도미사일인데 그거를 성공 발사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로 다 널리 알리고 했는데 이게 잠수함 사령부가 생기고 잠수함 건조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또 문재인이 해야겠다고 또 지금 박근혜가 떡을 얻어먹고 있어요. 숟가락 던져가지고.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 계획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립하고 협상을 했어요. 미국하고. 그걸 미국이 이번에 문재인한테 덥석 줘버린 거예요. 네, 이번에 미사일 연장 사거리 해지는 거 아시죠? 네. 중공 쏘라고. 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거라고. 이게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원칙을 허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미 외교에서 무슨 대미 뭐 사대주의다 막 이러면서 뭐 근거 없는 공격들을 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외교라는 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덜 주고 많이 얻어내는. 근데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지정학적 위치를 핑계로 내줄 걸 다 내주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디즈라고 우리 방공 18구역 기억나시죠? 지금은 막 중공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 개나 소나 다 오고 있는데 동네북이 됐는데 그걸 2호도까지 확대한 게 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안보 대통령이 왜 안보? 네. 안보 대통령 완전. 이런 거를 지금 우파들이 그리워하는 단 내용들 아닙니까? 문재인이 지금 다 돌려놓고 있잖아요. 지금 다 돌려. 그리워만 할 게 아니라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네, 복구시키고 이거는 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나서 총평을 하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표가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의 근본인데. 그럼요.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 누구도 중공의 속국을 맡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못하죠. 에너지 주권을 중공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또는 통신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또는 선거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네.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이 의혹이 안 되도록 서버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중공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막아내겠습니다. 공약도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외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좌파들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터무니없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난 지금 그러면 중국하고 외교를 단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외교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 어떠한 그 지정학적 위치, 안보상의 위협 아니면은 경제적인 우리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외교인 거지. 맞습니다. 외교 관계를 무조건 깬다. 뭐 예전에 그런 논리랑 똑같잖아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전쟁을 하자는 거냐, 평화를 지켜야지,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군대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수출의 대부분이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제품, 좋은 기술을 저렴하게 사서요, 중소기업에서. 저거들이 저렴한 인력으로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교약을 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 제품, 부품들을 끊는다? 저거들이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그게 제일 큰 동네국이 한국입니다. 원래는 대만한테서 받아가다가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부품들 다 받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들, 삼성 거 다 받아가고 있어요. 중소기업들. 삼성 1차, 2차 협력사들 거 중공이 다 받아가서 그걸로 샤오미 폰 만들고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우리나라의 그 수출 모델이라는 게 원재료 또는 반제품들을 사와서 부가가치를 거기다 얻는 거죠. 그걸 또 중공이 우리 걸 얻어서 저것들이 부가가치를 인건비를 낮춰서 이제는 외국에 팔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이 발전한 경제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오히려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그 말을 경제학자들이 말한다.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있는 중공에 이득을 주는 부품들 다 중단 수출 제한을 걸어도 중공이 싹싹 비고 온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우파전.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는 반대 입장이죠. 우리가 오히려 맞습니다. 일본에서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 또는 원재료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다시 우리가 다시 재수출하는 이런 식의 모델인데. 근데 일본은 쭉 패고 있고. 일본은 쭉 패고 있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쭉 패도 되는 중공은 거죠. 형님 하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있고. 박영선 이런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국산화해야지 왜 여기까지 보였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버스도 못 다니고요, 승용차도 못 다니고요, 뭐 스마트폰 못 아니 본인도 저기 벼 농사 져가지고 혼자 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로 2013년에 10월 25일날 독도 방어훈련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좌파들 정권에서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중공 잔소리 듣고 일본 잔소리 듣거든요. 미국 잔소리 듣는데 그걸 무시하고 박 대통령 하셨고, 더 재밌는 거, 지금 영해 침범을 해가지고 막 중공 어선들이 와가지고 경찰 때리고 거의 뭐 반병신된 경찰도 있고 하거든요. 쇠뽕에 쇠사슬에 못까지 박아놓고 정말 고개 방망이 같이 때리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뭘 어쨌냐면 중국어서 강력 처벌하겠다 해서 한포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 수사를 시키고, 그리고 징역형을 내리고 선박을 모두 수하고 벌금 2억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그립지 않나요, 진짜? 진짜 지금은 이런 게 뉴스도 안 될 정도로 뭐 그냥 자기네 바다처럼 그냥 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안보에서 정말 큰 업적 사드 배치.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중공이 북계의 탄핵 작업에, 박 정권 무너뜨리는 작업에 중공이 오케이해서 참여해 준 겁니다. 제2의 6.25 참전철학. 그래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압박, 문화 압박, 그 관광 압박, 롯데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주에 사드 땅 골프장 부지 줬다고. 그런 식으로 중공이 해보죠. 그리고 사기 탄핵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노동신문에 지령이 나오고 북계에서 중공에서 이제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가 뭐였냐면 한반도 통일 선포라는 큰 어젠다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이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 중국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놈들이. 탈북민들 다 내려오랬으니까 자유대한민국. 수용소 20만 명, 30만 명 시설 지원을 했어요. 전방만 안 되면 폐교 이용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총평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사드 그때 이번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할 때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은 사드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그리고 이 제일 문제가 있는 문재인이 무슨 여기서 발표할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토론회에서 얘기하고 나서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3불 약속했어요. 중성매세 중공에다가. 사드 끝까지 자기 임기 내에 배치하지 완성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위대 두고 경찰이 일주일에 2분만 물품 반입하게 하고 완전히 갇혀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발표가 안 하고 있어요. 뭐 임기가 끝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하나. 한일 군사 비밀 보호협정. 비밀 정보협정. 지소미아.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체결을 했다니까요. 2016년 11월 24일 탄핵 의결 국회 상의 직전에. 그러니까 끝까지 안보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지소미아를 문재인 때 어쨌습니까? 문재인 때 아예 없애려고 그냥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또 반일몰이 시작했죠. 맞습니다. 이거 뭐 무식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걸로 죽창 들고 가자, 죽창 가고 나오고, 이걸로 이제 계속 해먹었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가 아까 안보 봤죠? 이제